안녕하세요. 노는 박사 노박입니다. 서울 집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 있는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러다가 내가 벼락거지가 되면 안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왜 집을 사면 바보가 되는지, 집 없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활용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면 바보. 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러다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죠? 여러분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저도 서울에 집이 없어서 불안한 상황이죠. 이러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출을 땡겨서 서울에 집 하나 투자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집 마련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내 집 하나 있어야 된다, 내 집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내 집이 왜 있어야 되죠? 집 없이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왜 집을 사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집을 사지 말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만화 씨는 이제 40세가 되었고, 자녀가 두 명이에요. 현금을 벌써 6억이나 모았죠. 6억 모았으면 정말 많이 모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잘 사는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자, 내가 가진 6억이 있고 연봉이 6천이다. 그리고 돈만화 씨는 굉장히 저축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만화 씨가 살 수 있는 인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은 모은 6억의 돈으로 집을 사는 거. 두 번째 인생은 월세를 살면서 이 돈으로 다르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현금 6억으로 대출 4억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집 10억짜리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자가 4.5% 정도 되고 대출 이자는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자, 모으는 돈이 200만 원인데 빚 갚는데 거의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 돈이 없을 거고, 자, 두 번째 인생. 자,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5억 정도 하는 집이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보증금에 1억을 하고 월세를 10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억이 있었으니까 금융자산이 5억이 남겠죠. 자, 이 금융자산 5억을 미국 배당률이 4% 정도 되는 배당주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월에 약 166만 원이 나오겠죠. 뭐 세금 같은 건 계산하지 말고요. 복잡하니까. 166만 원의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166만 원의 돈으로 이 월세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도 6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인생 1을 살은 돈만화 씨는 이제 빚 갚는다고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5년 후에. 그 운이 좋아서 이 10억짜리 집이 14억으로 올랐다 칩시다. 자, 이걸 팔고 이제 좋은 아파트로 또 간다? 그러면 빚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서울에 집 사는 거는 그냥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요. 뭐, 마포 살아요. 어디 살아요. 강남 살아요. 이렇게 자랑용으로만 하는 겁니다. 현실은 빚쟁이에요, 빚쟁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하면 되죠. 근데 무리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 사게 되면 자랑용으로 와, 거기 살아요. 와, 좋겠다. 아, 돈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빚쟁이입니다, 빚쟁이. 그죠? 그리고 내가 40세인데 5년 후에 45세가 됐고 이제 늙어서 이제 65세가 됐어요. 자, 내가 14억 집에 살고 있어. 자,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 14억 집을 팔고 저기 시골로 가가지고 한 5억짜리 집 사고 나머지 9억의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평생 서울에 살았는데 어떻게 시골 가서 살겠어요? 이제 65세 되면 아프고 해서 병원도 가야 되니까 다시 또 서울 살아야 돼. 그럼 나중에 누구만 좋은 일 시키냐? 자식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자식한테 뭐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이 자식만 그냥 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 2 보세요. 자, 월세도 다 내고 자, 6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겼고 이걸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활동도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죠. 빚 갚는데 내 인생을 쓸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내가 이 5억을 배당주에 투자를 했는데 자, 운이 좋아서 이게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6억. 그러면 이걸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돼요, 사면. 굳이 젊을 때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너무 집이 갖고 싶다.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 그냥 대출받아서 사면 되는 거죠. 왜 젊을 때 대출을 풀로 땡겨서 연끌해가지고 대출 이자만 갚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비하시는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은 현금으로 하고 싶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세요. 그리고 빚쟁이가 아닌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서울에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서울에 왜 집이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집 사는 대신 여러분들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나만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는 박사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